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개연성 재판소, 즉 개연성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오신 계기는 그저 수면을 취하던 도중이나 종교의식을 치르던 도중, 혹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낀 직후나 사망, 직전 등 당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관리자님이 당신의 운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경우일 겁니다. 그 방향성이 긍정적인 방향이냐, 부정적인 방향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이전과 같은 삶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개연성에 어긋난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후술할 판사와는 달리 관리자님의 판단은 절대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단 한 명의 판사가 당신의 지난 일생과 가정환경, 성취 등을 비교해 개연성을 복구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노력에 비해 너무도 가혹한 삶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후로 모든 고생과 노력을 보답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반대로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분한 삶을 살았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겁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아래의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잘 숙지하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이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에 존재하는 문항입니다. 판결의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3번 규칙을 따르십시오. 본 재판의 결과는 오직 유죄와 무죄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신이 개연성을 어겼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신 이상 당신이 개연성에 어긋난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은 확정사항이니까요. 단지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지 혹은 관리자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죄의 기본형은 사형입니다. 만일 유죄를 선고받으신 경우 당신은 1년 뒤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는 원인은 당신은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업보에 따라 비교적 편안한 죽음일 수도 있고 끔찍하며 잔혹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가 깊다면 재판을 받기 전 미리 유서에 남길 내용을 생각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타인의 개연성을 훼손할 정도로 흉악한 죄질을 가진 사람인 경우, 이곳에서 즉사하거나 현실에 돌아가는 즉시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면 당신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뜻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시다면 본인이 살아온 삶과 개인적으로 들여온 노력 등으로 판사를 설득해 보십시오. 혹은 본인이 참여했다는 근거나 지난 행동을 반성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증명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한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만 주의하십시오. 판사의 결정에 부적절한 항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돌아간 직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살을 대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당신은 10개월의 시간 내로 자살한다는 것을 조건으로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이전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당일 오전 12시까지 자살하지 않을 경우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당장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당신의 삶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복구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나마 복권이라도 사두었다면 3등 정도는 당첨되어 삶의 숨통을 트는 정도의 행운은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개연성에 어긋나는 속도로 당신의 삶의 질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에는 당신이 기다리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당신의 삶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망 직전의 상태에서 이곳으로 전송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태어나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하다 싶은 수준의 재능이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단, 당신이 살아가게 될 시간은 당신이 살 수 있었던 최대 수명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명을 제외한 시간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이전 삶의 기억은 태어난 직후에는 기억할 수 있지만 서서히 잊게 될 것입니다. 이후는 본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사례들입니다. 참고하시어 추후 본인이 할 행동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A 남성 32세 직장인. 특징: 가난한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왔으나 경탄할 수준의 노력으로 일반인과 같은 삶의 궤도로 안착함. 그러나 와이프의 바람 및 이혼, 아들의 사고사 등의 비극이 겹치며 자살을 택한 직후 이곳으로 오게 됨. 판결 무죄. 특이사항: A씨는 현실로 돌아간 즉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재판 이전까지의 모든 기억을 상실함. 이후로는 진행하던 프로젝트들과 주식이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알려짐. 피고인 B 남성 8세 무직. 특징: 가정폭력 끝에 사망하기 직전 이곳으로 전송됨. 판결 무죄. 특이사항: B씨는 대기업 회장 최모 씨의 천재 막내 아들로 태어남. 피고인 C 여성 24세 직장인. 특징: 가정폭력을 일삼는 부모님에게서 도망쳐 혼자 생활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까지 마친 뒤 처음 합격한 직장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치명상을 입음. 판결 무죄. 특이사항: C양은 현실에서 근처 강물로 튕겨나가 익사할 뻔했으나 즉사는 면했으며 이후 해당 차량이 업무 중인 회사 차량임이 인정되면서 회사와의 거래 끝에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특진함. 피고인 D 여성 48세 무직. 특징: 피고인 C의 어머니 온갖 가정폭력과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밖에서는 멀쩡하게 자수성가한 사람인 것처럼 생활하다 부부싸움 도중 폭행당한 뒤 전송됨. 판결 유죄. 특이사항: D양은 현실로 귀환한 즉시 남편의 손에 살해당함. 피고인 E 남성 34세 직장인. 특징: 12명의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인해 일반인과 다를 것 없는 생활을 영위함.